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추나추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제가 공부한 방법이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이더라. 그 방법에 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추나추동을 배울 때, 추는 실제로 보면 어디에서 넘어왔냐면 출발사주 명리여행에서 넘어왔죠. 여기서 기초 베이직을 배운단 말이에요. 운동성, 주기성, 음양의 개념, 간지학의 개념, 그리고 각종 실제로는 기초라는 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다루어진 게 춘편이에요. 포괄적인 설명과 함께. 그 다음에 하편에 가서 우리가 이제 도구론을 배우죠. 도구론. 거기 보면은 무자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있다 없다 논리 있잖아요. 육친도 나오고, 그죠? 12운성도 나오고, 합충, 형파해, 공망, 원진, 각종 신살, 12신살, 그 다음에 이제 좌표론, 마지막으로 지장간까지. 여기에서 이제 도구를 다룬단 말이에요, 도구. 그리고 나서 이제 추에 가서는 뭐냐면, 이 도구를 이제 써먹는다는 개념이에요. 응용이죠, 응용. 응용 개념인데, 우리가 이 추편에서 응용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뭘 봐야 되냐면 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간명지 작성하는 원리에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보면. 혹시 통변을 해주실 때 간명지 적어주시는 분 계십니까? 실제로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실제로 약간 간명지의 순서를 실제로는 약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간명지 적는 순서가 기본적으로 보통 상용 문구로 당신은 뭐 언제 태어나 몇 월 달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 원래는 부모 운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부모나 형제. 이게 말 뜻은 뭐냐면 뭐 형제까지는 거의 잘 안 보는데 부모의 운을 많이 보는데 연월에 있는 즉 재와 인수의 논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부모복을 잘 타고 태어나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가 올바라야 내가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똑바르게 크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부모 복이 없어가지고 그래야 내가 똑바르게 크겠습니까? 스타트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따지더라도 0살에서부터 실제로 30살까지는 부모의 영향권에 의해서 부모복에 의해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실제로는 결정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요걸 좀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요. 전공. 내가 태어났는데 어떤 학과를 지망을 해서 가야 그죠? 내 뒤에 직업과 잘 연결이 되겠느냐는 이 직업과 연결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났다의 별이 있고 하고 싶다의 별이 있단 말이에요. 타고났다의 별을 쓰면은 잘 사는데 꼭 보면 하고 싶다를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는 전공을 정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관과 인수의 논리죠. 자, 전공이 정해지고 나면 세 번째로 가는 게 뭡니까? 직업이죠, 직업. 이건 실제로 이제 연관되어서 지나가는 거고, 보통 전공은 연월의 기운을 많이 보고, 실제로 직업은 일시의 기운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차라리 직업군까지 잘 쓸 수 있는 전공을 정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시의 기운까지도 전공의 분야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뭡니까? 직업이 정해졌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할 거.
교자 운 나오죠. 그러니까 추편 같은 경우에는 처자 인연법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자녀운 넘어가겠죠. 어떤 자식을 낳아야.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살아가는 행로예요, 행로. 그죠? 그 다음에 6번째 보통 뭘 적냐면 보통 대세운을 적어요. 일평생 중에 실제로 이제 제일 영향력이 많이 가는, 즉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를 좀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대세운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째. 건강과 수명을 논하는 거예요. 내가 만사 돈 많으면 뭐합니까? 꼴까락 하면 끝인데. 그죠? 그리고 나서 8번째 가면 이제 보통 이제 개운법 정도. 이러한 간명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이제 추편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약 한 요 정도까지 다루고 있어요. 이제 대세운이라든지 건강 수명, 뭐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편에서 다뤄져요, 동편.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나열하기 위해서 추편 같은 경우에 목차가 이제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추편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전공의 선택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정론. 이 내가 팔짝 뛸 것이냐, 수굴에 있을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론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처자 인연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식을 뭐 아들, 딸로 나누는 일반론부터 해서 처자 인연법의 활용. 그 다음에 그릇의 비교. 대운과 세운의 해석. 요까지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요 부분이 실제로는 좀 다루기가 좀 애매해요. 왜? 사람마다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추평 같은 경우에 여기가 좀 약해요, 다룬 게. 그 다음에 이제 사주풀이의 우선순위라고 나와요. 뭐부터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추편이 목차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실제로는 요까지 항목이 추에서는 다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편에는 이제 건강수명이라든지 개운법이라든지 나머지 뭐 전생론 뭐 어떤 거 짜질구리한 것들이 쭉 들어가겠다는 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썸머리도 한번 할 것이요. 이제 요 추편을 들어가는데, 근데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추편에 명조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27개가 나와요. 예.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명조는 127개를 공부를 할 거예요. 할 건데, 근데 이것도 제가 공부해보니까 원래는 이걸 갖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기본으로 가요. 기본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춘하가고 추를 배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동편에 보시면 사주풀이의 우선순위라는 게 새로 있어요. 동편에. 그게 이제 제가 교재에 제일 앞에 제가 이렇게 펼쳐놔요. 사주 분석의 순서라고 해서 요걸 먼저 보고 나서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사주 분석의 순서에 목차 2번에 제일 밑에 천간의 천과 탁을 생각해 본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것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보면서 어디를 또 다시 또 봤냐면
또 뒤에 가시면 처자인연법 다음에 26페이지 거기에 가시면 격이 청하다는 것, 격이 탁하다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순서를 어디로 나가냐면 맨 처음에 사주 분석의 순서를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격의 청탁을 한번 살펴본 연후에 어디로 가냐면 저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사주풀이의 우선순위를 봐요. 네. 32페이지죠.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이대로 순서대로 보는 게 맞아요. 보고 나서 그게 정립이 다 잘 안 돼요.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 순서를 한번 듣고 나서 다시 이 차트대로 보면 보는 시야가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추편 같은 게 조금 단편적으로 다뤄져 있어요. 실제로 이게 단 한 줄씩 적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한 줄 적기 위해서. 한 줄 적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가 테마별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또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음양적인 관점, 오행적인 관점, 육칭적인 관점, 신살적인 관점 이렇게 해서 쫙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류에 의해서 이것도 또 다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테마까지 제가 다 해드리려면 도저히 시간상 무리고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감히 이 부분 정도는 좋겠다는 걸 감히는 해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 토대는 추편에서 일단 먼저 사주 분석하는 순서부터 알고 이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추편은 다들 한 번씩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라도 한 번은 봤다, 그죠? 뭘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한 번은 봤다. 예.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한 번은 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본 거와 안 본 거의 차이가 커요. 무조건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고 그 다음에 이 순서로 돌아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로 사주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틀려져요. 중요한 건 점사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주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줘야 내가 책임지고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 이전에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어디서 틀렸는지가 검증이 돼요. 네, 남겨둬야. 왜? 내가 지금 공부되었을 때 본 실력이랑, 그죠? 몇백 명 안 보고 그냥 쭉 해준 거랑, 내가 나중에 한 뭐 2만 명, 3만 명 정도 봤다 했을 때 보는 실력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 안 나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문적으로 내가 이때 요 오류를 범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감명제를 적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를 똑바로 적는 연습부터 해야죠. 원래 처음에는 틀리면서 시작합니다. 틀리면서.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다들 이제 다 글에만 매여 사셔요. 우리가 팔자라는 글. 8글자에만 매여서 다들 해석을 하시는데 이 공부할 때 제가 기초편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계속 다른 편에서도 강조를 드린 거,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전에 이거는 그냥 글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차원이고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인간이라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망각하고 글에만 매여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살운이 왔다. 지살은 뭡니까?
내가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뜻이죠. 10살 때 지사로 온 거하고 30살 때 지사로 온 거하고 해석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자, 10살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학교 가서 그냥 예. 아니, 왔다 갔다 지살이 아니고 걔는 이미 10살이라는 그 규정의 틀에서 삶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30살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뭔가 사회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일구어 나가야 될 시기잖아요. 그때는 정말 지살적인 의미가 가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에 그러니까 준하는 걸 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친을 해석할 때도 소년기냐, 청년기냐, 장년기냐, 말년기냐에 따라서 다 해석 방법이 틀리듯이 신살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 적용이 다 틀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냐?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로병사. 저 좌표론을 할 때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어느 대운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그죠? 0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을의 기운으로 살고 20살에서부터 40살까지는 정의 기운으로 살고 그 다음에 40에서 60살까지는 신의 기운으로 살고 60에서 80까지는 개의 기운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생로병사를 겪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인이라는 신살이 하나 왔다. 뭐 10대 후반이다. 그러면 그 양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때는 양인이 피를 부른다. 재파가 아니라 자격이나 라이센스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60대 돼서 양인이 왔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재파 내지는, 그죠? 피를 보거나 하는 일로서 건강적인 면으로 이미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가장 밑받침적인 인간의 주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기. 내가 태어나고, 그죠? 위로 계속 자라나는,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번져, 커져나가죠. 등치가 커져나가죠. 정해의식은. 그 다음에 뭔가 결실을 맺고 내 것으로 탁 갈무리 하려는 성향이 이 나이 때는 무조건 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잖아요. 이거는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정영역이에요. 고정영역. 다들 이걸 망각하고서 그냥 팔자에 뭐가 왔으니 비겁이 와서 안 된다. 뭐가 와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는 이게 깔려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면 또 어디 위에서 살고 있죠? 지구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요거 나이도 20세, 40세에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약간 보면은 가변이에요, 가변. 고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 40, 50대면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15세 주기를 따르겠죠. 그죠? 0세부터 15세, 15세에서 30세, 30에서 45세, 45에서 60세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에서 보니까 80 몇 세를 갖다가 기대 수명 연장, 기대 수명으로 보던데, 나중에 향후 의료기술이 좀 더 발달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세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0에서 25세. 그죠? 25에서 50세. 50에서 75세. 75에서 100세 시대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인간이면. 여기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고정적으로 밑바탕적으로 이게 깔려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5인데 대운이 금의 대운, 신유술 대운을 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면 이 말 뜻은 뭐냐면 순하다는 거예요. 기운이 순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점심때 또 점심 먹고 저녁밥 먹고 또 자고 낮에는 일하고 순조롭게 간다. 역은 반대로 역하게 간다는 그 뜻으로서 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 순리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렇게 순조로워지는 게 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놈이 을대운에,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을대운에 임묘진 운이 오거나 천간에 가불이 뜨면 그놈은 정말 어린이답게 잘 크는 거예요. 어린이는 뭐예요? 길이 성장이죠. 길이 성장. 아기 때는. 그 다음에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부피 성장이에요. 부피 성장. 그러니까 20에서 40대는 나이가 어깨 힘주고 열심히 사회 무대에 진출을 해서 이제 일구기 직전의 단계잖아요. 열심히 일구어야 되는 단계. 그때는 정이라는 거예요. 요때는 천간에 병정이 뜨든지 지지에 사오미가 오든지 그러면 순하다는 거예요. 왜? 자연의 기운과 인간의 삶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이 다른 간지가 온 것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잘 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겁이 되었든 인성이 되었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40에서 60에는 천간에 경신이 뜨든 지지에 신유술이 오든 그 기운을 받으면 이때 폭발적으로 금전적인 거는 관리를 잘 된다라는 거예요. 말년은 말을 안 해도.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천간에 뭐 가불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그때 잘 되는 걸로 아시는데 현실은 지지입니다. 현실은 지지. 정신적으로 그게 추출해지는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기운대로 따라가니까 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네?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 철 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뭐 신의 운을 만나버렸다. 이래 되면 실제로는 염글지 않은 거예요. 나무가 피지 않았잖아요.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을정신계의 뜻을 뭐예요? 을이면 솟아오르고, 그죠? 정에는 무럭무럭 자라고, 신의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린이 20대에 만약에 가을의 기운을 먼저 만나버렸다. 이러면 이 나무가 채 성장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가 어떻겠어요? 이것처럼 요 대운을 그대로 온 것처럼 알차겠다 아니면 부실해지겠다? 부실하겠잖아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년에 개운인데 뭐 임묘진 대운을 달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인생은 60부터다. 그죠? 나이가 뭔 상관이냐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나이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 연월 일시 제가 이제 남녀는 원체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남자는 따로 봐야 되고 여자는 좀 따로 봐야 되겠구나 느낌은 있는데 망각하시는 게 보통 인간이라는 걸 빼먹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항상 생로병사가 기본적인 신체 주기로서 무조건 고정 영역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